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선거권의 현장 정치 10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국회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제 있었던 이화영의 원맨쇼가 있었죠. 원맨쇼. 이 박상용 검사, 그 대북송금, 이재명의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혼내주려고 민주당 딴에는 탄핵 청문회라는 걸 열었는데 박상용 없는 박상용 청문회 이렇게 됐고 본인들이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이화영을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불러다가 이 정언을 시켰는데 그 정언들은 이미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들이었죠. 드러났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털어버린 녹취록,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의 녹취록, 이게 이재명에게 쓰나미가 또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1심 판결 2개 나오고 뒤숭숭하고 정신이 없는 그 이재명인데 또 새로운 그동안 좀 붉어졌었지만은 초반에 이재명 리스크 초반에 불거졌지만은 다른 것들이 워낙 여러 가지 사법 위기가 몰려드니까 묻혀버린 것들이 있었죠. 이재명의 여러 혐의들 중에서 그것들이 다시 3가지가 불거져서 이재명은 3건의 수사를 더 받지 않으면 안 될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소개해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화영 감옥 녹취록에 이 감옥에서 변호인하고 이렇게 그 말한 것이 이 녹음이 공개가 된 거죠. 이재명 검은 돈이 또 덜통났다. 녹취록 때문에 검은 돈이 덜통났다. 변호사비 대납받은 거 덜통났죠. 그 다음에 또 김성태로부터 3천만 원씩 이해찬에게 갖고 그 이해찬이 그 돈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 비선 캠프를 운영을 했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법원에 로비를 했는데, 로비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 건순일, 50억, 그, 클럽 가입, 이런 것도 결국은 검은 돈인데, 이하용의 이 감옥 녹취록 때문에 검은 돈이 들통에 나는, 자, 그런 사안까지, 일단 지면심 정분석 일부에서 해드리고,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그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수 집중해볼 시간에 이걸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신진욱 부장판사를 그렇게 겁낼까? 또 재판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부. 왜 그런 그 쇼를 벌이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혹대에다가 혹 붙인 이화영 정원 쇼입니다. 이화영 정원 쇼. 그 다음에 검찰 문다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2주의 인물 베스트 1명, 월스트 1명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면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일부 순서 지면 심층 분석인데 처음에 소개드릴 기사는 조금 전에 끝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 특검법 인데 다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자,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모두 최종 폐기. 단일 대우. 오늘은 단일 대우를 일단 보였습니다. 단일 대우. 자,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행간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그러면 300명 전원이 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역시 194, 반대 104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합배법 찬성 187, 반대 111표. 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었죠. 8가지 수사 대상을 포함을 해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고 통과를 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오늘 재투표는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폐기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이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자동 폐기가 됐다. 다음 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지난달 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 채우지 못했다.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 그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이거 오늘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탈을 안 할 것들도 뭉쳤고 300명 저는 출석을 했습니다.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이어서 또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이탈표 없이 출석연 300명 중 찬성 194, 반대 104, 이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기권 한 표, 모유 한 표, 이것을 감안을 하면은 한 2표 정도, 2표나 3표 정도는 이탈을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놨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사과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또 김건희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도 많지만,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 자체로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것 아닌가. 자, 그런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뭐 이게 끝난 것은 아니죠. 이 부결되자마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더 강화된 특검법을 또 내놓겠다.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과를 하나 안 하나 이거 다 그대로 갑니다. 총력 집중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 상황이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대표도 이 부결시키라, 반드시 부결시키자 해서 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의 탄핵 시도를 막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 지금부터 이재명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 지면 심층 분석 시간부터 제가 살을 붙여서 영양가를 좀 더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일단 전제는 이재명은 이 11월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오죠. 11월 15일 선거법, 11월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 유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게 지금 분명해지니까 몸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대북송금.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대북송금. 그 수사도, 그 재판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 준비기일 두 번째 열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해놓고 청문회를 한다고 소동을 빚었던 게 그제 그 청문회죠. 박상용 검사 청문회. 근데 박상용 검사가 출석을 안 했죠. 당연히 안 하죠. 이 위법적인 이 청문회니까. 자, 거기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공범인 이재명을 불러놓고 쇼를 벌였습니다. 한바탕 쇼를 벌였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 대북송금 꼼수를 부렸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뭐야, 판사 쇼핑하나? 피고인이 판사 마음대로 고르려고 하나? 근데 이거 좀 기회 이거 쓸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거 다시 일단 기사를 읽어드리고 제가 행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재명은 앞서 해당 재판을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재판부를 아예 바꿔달라고 했다.
이재명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가 지난달 30일,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기억을 한번 해놔 보시죠. 이날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 대장동 저승사자죠. 신진호 부장판사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이 재판부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나 여기서 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데 갈래요. 자,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무섭다 이거죠. 신진호는. 김동현,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서울 지금 대장동하고 위정교사 재판하고 있는 서울의 중앙지법 형사 33부. 그런데 신진호는 무서워. 왜? 이화영을 막 중형을 때리고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자, 왜 신진호가 무섭냐? 검찰이 대북송금 공범으로 먼저 기소한 이화영에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자, 앞서 이재명은 7월에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도 냈는데,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과 선고의 표를 위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냈고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또 낸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병합 신청에 이어 재배당도 요청을 하면서 판사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재판에 신진호 부장판사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자, 기사를 빨리 읽어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뭐냐? 자, 이재명이 이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죠. 지난 7월까지. 7월까지죠. 그러니까 7월까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11월 달에 선고가 되는 이 선거법 11월 15일 날 선고되는 구형 2년 받은 선거법, 거짓말 한 거죠. 고 김문기 씨는 나 몰라. 그리고 백현동 3단계 용도 상향 조정은 이 김인석 브로커가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협박해서 했어. 이 거짓말 한 걸로 선거법 재판을 일단 받고 있죠. 이제 11월 달에 끝나는데 어쨌든 7월 기준으로 그거를 하나 받고 있죠. 이게 어디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은 또 25일 날 11월 25일 날 1심에 나오는 위정교사. 이건 어디서 받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다 묶여서 재판받는. 이것도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가 2개, 한성진 부장판사가 1개. 이게 근데 다 서울중앙지법에 몰려있죠. 자,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게 배당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는. 그런데 거기 반부패수사부가 수원지법에 2개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추첨을 하니까는 하필이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가버렸습니다. 무슨 신진호 부장판사. 일단 신진호는 왜 무섭느냐 하면은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공범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린 판사죠. 그리고 이화영이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1년 8개월 동안 대북송금 같은 재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겠죠. 이재명은 재판 빨리빨리 진행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신진호의 캐릭터. 이화영에게 중형을 때린 것도 그렇지만은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이 김만배 대장동 사건,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렸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최용길 그때 성남시 여장에게 최초로 유죄를 때린 판사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겁나죠. 거기다가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이 은수미를 정치자금법 위반형으로 1심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판사입니다. 이건 무섭죠. 그래서 이재명이 핑계를 뭐로 대냐면은 그때 대법원에 이 재판부 바꿔주세요. 재판부 다시 이 사건을 바꿔주세요. 어디로? 수원지법 말고 수원지법에 야당 대표 바빠서 못 가니까
뭐 서울에서 국회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까지 수원까지 못 가니까 어차피 그 대장동 그 이런 것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가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옮겨주세요. 자, 실제로는 무서워서 하면서 거리상으로 그렇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그때 검찰에서 무슨 소리, 이거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그 사건의 성격이. 저 33부 서울 형사지법에서 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이 개발비리예요, 개발비리.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개발비리. 거기다가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성남에서 일어났던 거. 그런데 이건 다른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북한 가려고 했던 거. 다른 건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옮기면 안 돼.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첩 불가. 그래서 수원에서 이게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받았고, 또 한 번이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시 한번, 시간 끌기 또는 이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법원에 하지 않고 이 재판부에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다음 주 화요일 그 공판 준비기 2차 공판 준비기를 앞두고 재판부를 재배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재판부에서 나 재판 안 받을래?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하는 거죠, 주장을. 그런데 이거 신진호 부장판사가 받아들일리 만무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 준비 기일 할 때 기각을 할 텐데, 자, 이게 또 여기서부터 꼼수가 나옵니다.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이재명이 왜 했을까? 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을까?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렸죠. 그리고 9월 30일을 기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9월 30일 날 이재명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그 9월 30일 날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누가 발의를 하느냐?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하다가 금배지 그냥 가지고 간 이건태 의원이죠. 이건태가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뭘 발의를 하냐면 완전히 이재명 맞춤형인데 이거죠. 자, 공범에 대해서 같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공범에 대해서. 대북송금에서 이재명과 이하영은 공범관계죠. 대북송금 부분. 그런데 이하영은 이미 대북송금 부분에서 1심이 끝났죠. 그거 이제 포함해서 9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그 공범인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대로 공범인 이재명 재판을 하게 됐죠. 자동 배당, 그러니까 추첨에 의해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재판을 못 맞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실 공범을 같이 재판을 해야지 그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정확한 판단에 나올 텐데 오히려 거꾸로 공범은 같은 판사가 재판 못 맞도록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9월 30일 날 법안을 냈는데 그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거죠. 절차를 받는 거죠. 나 재판부 여기 재판 못 받겠어. 왜? 이제 여기서는 이하영을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게 아니고 내 공범인 이하영을 중형을 내렸으니까 나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바라볼래. 여기서 그대로 재판하면은 나도 똑같이 중형 내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판사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볼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을 그날 발의를 한 거죠. 꼼수인데 나름대로 치밀한 이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정말 이재명이 신진우에서 도망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법안이
그런 법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맞춤형 이재명을 위한 법안. 그리고 이게 또 법안이니까는 또 거부권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그 이재명의 판차 쇼핑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그 재판을 해주는 쪽에 가려고 또 꼼수를 겸해서 다수당의 행포를 여기다가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것이 오늘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그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아시아투데이 역시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실마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검찰 박상용 청문회 목적,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자, 검찰에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검찰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완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정청래를 질타합니다. 검찰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죠. 검찰이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 자, 박상용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이렇게 전면 비판을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서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 국회에서 왜 또 재판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재판을 하느냐.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에, 진행 중에, 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권 분립 침해한 거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검찰은 그제 청문회의 가장 주된 정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맹비판을 하는 겁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일방적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다. 자, 술자리 회유 압박, 이런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었다. 북한에 돈 보낸 거는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이런 식으로 주장을 그제 막 했지만 어느 하나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을 받아들여졌다면은 1심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 근데 1심 판결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화영이 그제 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 얼마 전에 다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호 파티 열었다. 검사들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 연호 파티를 열었다.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 시켜줬고, 갈비탕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 시켜줬고, 술도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 쌍방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진술 세미나를 했다. 우리가 이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미나를 했다. 왜 이런 말들을 막 하느냐 하면은 이화영이 한번 진술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영이 가장 지금 핵심은 대북 송금 사실을 이 김성태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이재명 북한 방문을 위해서 또 스마트폰 사업비를 대신 내주기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화영이 한번 변심을 해서 버티고 있다가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죠. 이제 이재명에게
그 파편이 막 튀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화영의 부인이 백정아 씨가 재판장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막 고함을 질렀죠. 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변호사비도 끊어버리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들 막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재명 신복들이 또 백정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회유를 했죠. 회유를 해서 그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다시. 아니야, 나 이재명에게 보고 안 했어.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왜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어 하니까 나온 게 검찰이 나를 그 회유해서 그랬어. 검찰한테 쏘가 넘어갔어. 검찰이 막 검찰청에 불러서 술도 사주고 초밥도 시켜 연어 초밥도 시켜 먹고 그래서 내가 한번 잠깐 넘어갔던 거야. 사실은 내 보고 안 했어. 이 말을 계속 다시 하라고 이하영을 정연회로 부른 겁니다. 이하영이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라고. 다른 거 다 놔두고 검찰청에서 술판 벌여가지고 내가 이제 검사들에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가짜로 보고 안 했는데 보고 했다고 한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이야기를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 형을 때리는 재판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신진우 재판부에서 다 탄핵을 했죠. 인정을 안 했죠. 이거 전부 다 허위야. 허위 정언이야. 그냥 기분상 그렇게 인정을 안 한 게 아니고, 자, 그때 여러 가지 반박 자료들이 나왔죠. 이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출정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출정 기록은 뭐냐? 그때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에 교도소를 나가서 몇 시에 교도소로 들어갔다. 이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하영이 술판 벌였다는 시간에는 이미 이하영이 안에 들어가 있었죠. 검찰청에서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서로 위조를 안 했으면은 그런 게 나오니까 이하영이 또 술 먹은 시간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아니야. 시간도 그게 아니야. 몇 번 변경을 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또 깼냐 하면은 교도관들, 호송 교도관들이 있죠. 호송 교도관들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으면 감시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감시하는 데서 술을 먹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도관들 38명을 그때 다 전수조사하니까 그런 일 없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검찰은 이하영이 무슨 검사실, 조사실 구조를 막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그런 구조 아니야 하고 사진도 다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게 다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검사가 술판을 벌여서 나를 해요했다. 이렇게 그때 주장을 했었고 그게 다 깨졌는데 그제 또 주장을 하니까 그 담당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반박문을 낸 겁니다. 청문회 목적이 사실상 사법방해 아니냐는 거죠.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검찰이 달라진 모습.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강하게 입장문을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검찰이. 이원석이 워낙 이재명, 문재인 쪽에 눈치를 많이 봤다. 이게 지금 이제 정설로 돼 있죠. 그런데 15전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굉장히 정치범죄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그 기류를 타고 이렇게 야당이 법사위를 사유화해서 청문회를 열고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다가 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니까 검찰이 이러면 안 돼. 이거 상권 분립 위반이야. 강하게 입장문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심호정 검찰총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검찰이 두 개의 구형을 이재명에게 때렸습니다. 하나는 징역 2년, 하나는 징역 3년. 이런 분위기도 이원석 검찰총장 때 같으면 가능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때 선거법으로 징역 2년, 위정교사로 징역 3년, 검찰이 구형을 할 때 검사들이 이제 그 공판에 가서 그렇게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량을, 징역형량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고 그걸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 앉았으면은 그런 무거운 중형, 이거 뭐 법대로 하는 건데 법의 양형기준표의 최고치를 구형을 했죠.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도 박상용 이 청문회 목적이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입장문을 검찰에서 나오는 배경이 됐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면심 정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말씀을 하나 들으신 후에 짧은 광고 말씀 하나 들으신 후에 이슈 집중 해부해서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신진호 부장판사급 낼까? 신속 재판, 중형, 법정 구속 예감. 그래서 이화영 내세워 대북 송금 혐의 방탄을 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혹 때려다 혹 붙인 이화영 정은 쇼. 주진우 의원이 탄핵 청문회에서 턴 이화영, 김영태, 녹취록 일파만파.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기소장에서 이화영 패싱을 했다고 합니다. 공소장에. 이거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다해 소식 오랜만에 있는데 검찰 문다해 휴대전화 포렌식 시작. 문재인 뇌물 사건 참모조사에서 가족조사로 진전이 됐다. 그러므로 문재인 소환도 임박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슈 집중해부. 첫 번째 집중해부를 할 이슈는 이재명은 왜 신진욱 부장판사급 낼까? 그래서 이화영 내세워 대북 송금 혐의 방탄을 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지면심정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신진욱을 겁내는 이유 이겁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 선거법이죠. 선거법은 1심 판결 나오면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손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형을 200만 원 때려 맞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는 없겠죠. 벌금 뭐 8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죠. 모든 것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오고 당장 국회의원,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한 내년 봄쯤 예상되는데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나오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런데 이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이재명이 받으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죠. 이 선거 대선 때 보증받은 거 토해내야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민주당 완전히 망하겠네. 이재명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재명 손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이면 그렇게 일어나죠. 물론 위정교사는 뭐 벌거 민주당이 434원 토해내는 건 없지만은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 실각.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은 이재명이 정치적 실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범죄 혐의입니다. 대북 송금이라는 게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를 시켜서 300만 달러 북한 조선노동당에 보낸 거, 그 다음에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시켜서 주기로 줬죠. 이거 뭐 800만 달러면은 100억 원이죠.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북한에 가려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이 북한에 돈을 보낸 건데, 그런데 그 돈을 이재명, 김성태가 대신 보내줬으니까는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러면 이게 유기징역이 10년 이상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 굉장히 무섭겠죠. 정치적 손절이 되는 거는 또 별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본인이 장기간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이 재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진욱 부장판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원리 원칙대로 재판형을 내리는 사람, 뭐 김만배, 최윤길, 대장동 그 연루자들 다 그 유죄 판결 내렸고, 그 이재명의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 법정 구속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그러니까 뭐 선거법이나 위정교사에서 구속이 안 되고 이제 살아남아 있어도 이거 자칫 여기서 법정 구속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대구성검에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법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또 중형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도 구속영장처럼 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2개의 유죄가 나와서 이 이재명을 손절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을 그 이후에 이제 내년 뭐 초든지 그 이후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법정 구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죠. 그러면 가뜩이나 이재명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시점에는 이 과반수,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다 찬성을 하면은 42명, 민주당이나 조국당도 마찬가지죠. 조국당도 그때 되면 이제 뭐 이재명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조국당이 12표가 있으니까는 그 민주당 이탈표하고 조국당 다 합해서 42표만 더 있으면은 구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해서 다른 재판부로 지금 가려고 막 시도를 하고, 법까지 막 바꿔가지고 이하영에게 1심을 때린 사람은 공범인 이재명 재판을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고, 이하영 그제 내세워서 대북송금 혐의 방탄 쇼를 벌이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반전. 이재명 방탄 쇼는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술판 이야기, 연어회 이야기, 이게 전부 다 거짓으로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강성, 열성 지지층이야, 이재명의 지지층이야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믿겠지만 일반 국민도 안 믿고 재판부도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맹탕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없이 맹탕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죠. 국민 부안은 막 질러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죠. 그제입니다. 그제.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이죠. 주진우 의원이 그제 로금 테이프를 하나 틀었는데, 그게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덮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이 소식을 보셨을 텐데,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게 어떤 일이고 이재명에게 어떤 쓰나미가 되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일단 이 10월 2일 날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인데, 이걸 제가 세 개로 잘라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녹음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화영이 있고 이화영과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자, 김형태 변호사는 민변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좌파 변호사고 나이도 많습니다. 57년생이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는 거의 뭐 원로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죠. 이 녹음 파일을 TV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이화영은 깍듯이 존댓말을 합니다. 김형태 변호사에게.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거의 반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화영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게 아니고 이재명 캠프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고민 상담을 하는 것처럼. 자, 김형태는 좌파 변호사인데 2018년에 있었던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친형 강제 입원 안 시켰다, 그리고 이 검사 사측 안 했다, 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법 말고 경기도지사 때 그 거짓말 해가지고 기소돼서 재판받다가 2심에는 그 벌금 300만 원 나와서 다 날아갈 뻔했는데 대법원에서 건손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뒤집기로 인해서 살아남았죠. 그때 변호사가 바로 이 녹음 녹취록에 나오는 김형태입니다. 김형태 다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대북송금, 죄송합니다. 대북송금인데 완전 딴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이 재판 거래 아니면은 변호사비 대납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는데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형태는 알고 있는데 이화영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형태가 그거 말이야. 뭐 대북송금, 또 대북송금이랍니다. 지금 입에 이거 가지고 뭐 변호사비 대납, 이 법원 로비, 그거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재판 거래,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또 하나는 대선 때 김성태가 정치 자금을, 대선 자금을 이재명의 후원자인 이해찬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제가 해서 이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재판 거래입니다. 재판 거래. 재판 거래와 관련된 대화만 제가 따로 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리죠. 우선 재판 거래에서 이화영이 김형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큰 게 있어요. 그 휘발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김형태가 그게 뭔데? 물어보니까 이화영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성태가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니까 그 내용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변론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김형태가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변호사비 대납? 그 전에 막 이야기가 나왔었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변호사비 대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뭐라고 하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김형태가 뭐 대법관 어쩌고 그거? 무슨 말입니까? 대법관 어쩌고 그거 건순일 이야기냐. 하니까는 건순일 이야기를 폭로하겠다는 거죠. 이제 건순일에 대한 로비를 김만배가 했다고 돼 있는데, 김성태도 그러면 건순일에 대한 로비를 했다. 이런 또 처음에 김성태가 먼저 건순일에 로비를 하고 그것을 알아차린 김만배가 끼어들었다는 말을 유동규가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재판 거래에 김성태도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김성태와 김만배가 이제 합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대법관 어쩌고 그거야? 이제 김형태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화영이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심 재판 있고, 그러면 2심 재판부에도 로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확실치 않은데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는 아마 대법원에 로비를 했다. 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법원의 로비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말이 로비를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하영이 무죄 나올 때 마지막에 권순일이 주도해서 무죄로 파기환송시켰죠. 그러니까는 그래 그때 로비했다. 그 대법관에 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비 액수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김형태가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는 나왔고 이제 김성태가 뭘 폭로할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는 나왔고 거기 플러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지. 김성태가 더 할 수 있겠지. 뭐 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나도 그거 알아. 이제 김형태가 이제 다 아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걸 가정을 내가 알아요. 변호사 아는 것은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더 많이 알아 내가. 김성태가 뭐 폭로하려고 하는 것. 없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그 논의를 했다는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없는 사실을 폭로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아는 게 더 있다는 거죠. 김성태가 뭘 폭로를 할지. 그러면서 이하영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자, 왜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워낙 김성태가 해외에 도피했다고 들어오고 나서 대북 송금 파문이 막 커지고 이하영 재판에서 난리가 나고 하면서 이게 묻혀 있었습니다. 묻혀 있었는데 이 재판부 로비 그러니까는 대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일단 건순일만 타깃이 됐었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타깃이 됐었죠. 김만배가 비타 500박스 사들고 8번이나 건순일 방에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건순일이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주도를 해서 결국은 무죄를 시켰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 김만배가 하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서 일도 안 하는데 1억 5천만 원 줬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가입시켰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하기로 했다. 이게 거래, 재판 거래. 그 대신 무죄 시켜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김만배 것만 되어 있었는데 이 녹음 파일로 인해서 그때 한번 잠깐 불거졌었던 김성태의 법원 로비 의혹이 다시 조사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건순일로 이어지는 거 여기는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파다가 보면은 김성태도 개입을 했다. 자, 그런데 김성태 개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재판 그래? 그럼 이재명은 또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게 이 건순일이 막 주도를 해서 했다고 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만배가 자기가 알아서 했겠지. 김만배가 자기 사업하려면은 이재명 내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했겠지. 난 그거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자기들끼리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좀 막 확정이 되면은. 그런데 김성태가 개입한 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화영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이화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가 재판 거래에 개입을 한 게 되면은 이화영이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말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것을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는 것처럼 자기 생색을 내야 되는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김성태가 대법원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건 내가 시킨 거다. 이하영이. 말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녹취록의 내용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여기서 녹취록에 보면은 계속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형태가
이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김영태가 그 이화영이 이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를 김성태가 폭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영태는 계속 그걸 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그거 말이지 변호사비 대납하고 그러니까는 그 이화영은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재판을 도와준 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로비 법원에 대한 로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도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이 그때 이제 녹음판도 하나 나왔고 그때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가 뭐였냐면 선거법 수사로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죠. 선거법은. 그래서 검찰이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의혹은 지금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불기소를 보고를 했는데 그 불기소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이재명을 기소를 하지 못하지만 전환 사채를 통해서 쌍방울의 자금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서에 적습니다. 근데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 다른 새로운 그 증거가 나타나면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선거법 사건이니까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검찰이 그때 당시에 밝힙니다. 변호사비가 대납이 누구죠? 변호사 한 명은 그러니까는 김성태가 쌍방울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을 막 사회이사로 투입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쌍방울에서 급여를 주고 뭐 억대 급여를 주고 한 것들이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거기서 20억을 받았다. 그런 의혹들도 있었죠. 변호사가. 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그래서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이 녹취록에 의해서 이 부분도 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재판 거래도 이 녹취록 때문에 이 김성태 이하영을 통한 김성태의 개입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없어진 줄 알았던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져서 수사를 해야 되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것도 이하영과 김형태의 대화에서 나오는데 이하영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로비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김성태가 이제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게 또 있다. 뭐냐? 김성태가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 지사는 이재명입니다. 저희는 이재명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댔다. 김성태가 자기가 댔다. 그 폭로할 거래요. 그러니까는 김영태 이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말하는 거나 그러니까는 이하영이 아니 자기가 됐다는 건데 김성태가 이해찬 쪽에 돈을 댔다는 건데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더 뇌물로 또 나한테 더 줬다. 뭐 현금도 더 줬다. 뭐 김성태가 막 이렇게 폭로할 거래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데 김성태가 돈을 댔다. 자, 이것도 다른 이재명과 관련된 대형 이슈들이 많아서 묻혀져 있지만은 광장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해찬의 사조적입니다. 광장이라고 있는데 이해찬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을 지원을 하면서 그 광장 조직을 이재명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이름을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서 거기서 비선 조직처럼 활용을 하는데, 그때 이 여의도에 있는 진미 파라곤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이해찬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김성태가 월 3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그때 중앙일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월 3천만 원씩을 대선 무렵에 용돈을 줬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월 3천만 원을 줬다. 이화영과 그때 김성태는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금 준 거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덕을 보려고 월 3천만 원씩을 줬다. 그런데 그걸 어디 썼느냐? 이해찬이 운영하는 이재명의 비선 캠프에서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장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을 하려고 하죠. 정치자금법으로.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을.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수사를 이재명은 또 받아야 됩니다. 이해찬까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을 때려다가 오히려 혹 3개를 더 달아버린 꼴이 됐죠. 그제 열린 탄핵,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녹음 파일 때문에 그런 꼴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다혜 휴대전화 포렌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문재인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출신들이 줄 소환됐죠. 한 20명 줄 소환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모들이 다 소환을 했기 때문에 문다혜를 소환을 하기 위해서, 문다혜가 직접적인 수혜자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지금 시작을 했다. 자,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다혜, 그 다음에는 아마 김정숙도 소환이 될 겁니다. 문다혜가 먼저 소환되고, 김정숙 소환이 왜 되냐 하면은 특활비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문다혜에게 보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경제공동체,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의 경제공동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김정숙 소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소환이 임박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정해진 절차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재명의 혹 때려다가 혹 3개 붙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드렸습니다.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2주의 제가 2주의 인물을 매주 금요일날 선정을 해드렸는데, 베스트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 녹취록 공개를 해서 청문회장에서 완전히 역공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흘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진우 2주의 인물. 반면에 월스트는 이화영 수형자 신분으로 국회 정원대에 출석을 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조롱을 하고 영상을 터니까는 녹음 그 파일을 터니까는 왜 부분적으로만 터느냐, 짜깁기 한 거 아니냐, 검찰하고 행태가 똑같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9년 6개월 1심형을 받은 사람이 아나무인 기억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또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월스트 인물은 이화영, 베스트 인물은 그 녹음 테이프를 턴 주진우. 이게 앞으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10월 4일 날 보내드린 아토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문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시아투데이 TV 다음 방송은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